인공지능 하면 가장 크게 논의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일자리 문제다. 현재 우리는 이미 AI 기술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AI 기술의 진보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우리는 대량 실직에 직면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위험한 직업 중 일부는 사무관리, 법률, 비즈니스 및 금융이라고 한다. 이처럼 직업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되면서 효율성은 증가하며 비용은 절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AI의 계속된 발전으로 인간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다가 결국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과연 행복한 미래일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AI가 인간보다 똑똑하고 강력해지면 인간은 AI에게 종속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AI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미래의 AI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좋게 보면 인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하고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단,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전에 우리는 당장 다가올 대량 실직과 그에 따른 큰 변화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AI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싫든 좋든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초기에는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성공하거나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와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며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이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며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산업혁명기의 사람들은 그때도 공장, 등기기관, 전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자동차가 발명되어 마구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등 인간들이 적응하며 결론적으로 더 잘됐다고 얘기하면서 AI도 그와 똑같을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베스트셀러이자 역사학자이고 세계적인 사상가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산업혁명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 중 첫째는 AI의 혁명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과 두 번째는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진 인쇄술, 라디오, 증기기관과 현재의 AI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쇄기가 연설을 스스로 쓸 수 없으며 라디오가 스스로 음악을 작곡해서 방출시키지 못하는 것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에게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고 오히려 라디오나 인쇄술 같은 기술로 인해 우리의 아이디어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었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이미 소셜미디어, 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게 알고리즘이고 새로운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글을 만들 수도 있으며 누구한테 어떤 제품을 홍보해야 될지도 전부 A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인간에게서 권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결론적으로 더 좋아졌고 다 괜찮아졌지만 그 괜찮아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끔찍한 실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유럽의 제국주의인데 그 당시 강한 나라들이 철, 석탄, 고무 같은 원자재와 그것들을 다루는 시장을 통제해야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바로 침략 모드, 즉 정복 모드로 들어갔다. 소비에트 공산주의도 산업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독재 국가를 만들었고 나치즘 또한 산업혁명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해 실패했던 몇몇 실험들이다. 인류가 산업사회를 지나쳐온 것을 점수로 매기면 C- 정도를 줄 것이고 만약 21세기에 C-를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21세기에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건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인데 만약 실험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하라리와 비슷한 의견을 내는 사람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예전 인터뷰에서 산업혁명과 현재 상황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생겨난다 해도 그것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직업이 사라지는 순서는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으로부터 안전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테크 기업이 직원 26만 명을 해고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해고한 기업은 아마존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2만 7천 명을 해고했다.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2만 1000명을 해고했고 구글은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는 11,000명, 트위터는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시발점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람이 일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빅테크 기업의 직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빨리 AI에 대체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단순 작업 직종이 가장 먼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고, 이와는 반대로 개발자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 열심히 AI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한 AI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GPT가 나온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인공지능 회사의 직원들이다. 해고가 쉬운 미국보다 한국은 대체로 고용 안정성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빅테크 기업의 엘리트들도 필요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쓸모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구글 본사의 개발자들도 쓸모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한국 기업의 개발자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쓸모가 있을까? 현재 상황은 화이트 칼라, 고학력 노동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 해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 및 경제학자들 중 꽤 많은 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화이트 칼라의 몰락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이들 중 많은 수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낮은 직종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낮은 직종은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기존의 낮은 직종에서 일하던 인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것이며 점점 똑똑해지는 AI로 인해 모든 직종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경우 The erosion of the middle class, already one of America's most serious problems, could get much worse with AI if we ignore it.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계층 이동 기회가 제한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증가, 소득 감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도 있으며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통합과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사회와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치명적인 파도가 출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어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주장하던 경제학자들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직업들이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속도와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커졌으며, 인간이 할 수 없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AI를 이용해서 알려진 모든 단일 단백질을 약 2억 개를 매핑할 수 있었고, 이는 생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등 불치병의 치료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복잡하거나 많은 시일이 걸리는 일들을 쉽고 빠르게 해내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새로운 직업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설령 이들의 예측이 과장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안전망 강화, 새로운 사회 모델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대비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변화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기득권층은 늘 그렇지만 변화의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은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해고야 당신. 뭐예요? You fire.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가슴 아프지만 맞는 말이고, 기업의 본질인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실직자들은 넘쳐날 것이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일단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주로 상대 세력과의 대립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기면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입시 시스템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우스갯소리로 외계에서 교육 정책을 짠다 해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도 이와 유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조선 후기이다. 조선 말기에 서구 열강들이 조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교육은 어떠했을까? 회초리 맞아가면서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나 외우고 있었다. 그때 학생들은 하늘천 따지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공부했다. 그런 교육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있었을까? 한편 일본은 그 시기에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온 나라 전체가 배우고 따라가고 변화에 발 맞추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 후에 두 나라의 결과는 어땠을까? 그 결과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결국 나라를 빼앗겼다. 현재 우리 교육이 그 시기만큼은 아니라 해도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에 맞춰 대응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지나기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인공지능의 특이점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